요즘 약간 내가 술에 절여졌는지 숭늉을 먹다가 누룽지로 막걸리를 빚으면 누룽지 맛이 날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곰곰이 고민을 시작해봤습니다. 단양주로 빚을까? 아, 근데 이거는 실패할 것 같아요. 찹쌀로도 단양주는 이양주보다 확실히 보장된 맛은 아니거든요. 술이야 만들어지죠. 근데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룽지도 딱딱하다 보니 탄수화물이 변형이 됐을 듯하고, 그래서 당화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누룽지는 일반 누룩보다 당화력이 더 높은 계량 누룩이 좋을 것 같고, 생쌀도 발효시키는 무증자 계량 누룩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밑술도 누룽지로 준비할까, 찹쌀로 할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밑술은 안정적인 발효가 중요하니 찹쌀과 입국 그리고 막걸리용 효모를 사용해서 밑술을 만들고 덧술에서 누룽지를 넣는 것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누룽지로 만들면 어떤 맛의 막걸리가 나올지 끝까지 봐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누룽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먹어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누룽지는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 쌀은 수분 함량이 보통 13% 안팎입니다. 그리고 술을 빚기 전에는 쌀을 씻고 침지를 시켜서 쌀 수분 함량이 30%까지는 올리고 쌀을 찝니다. 하지만 누룽지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술을 빚어야 돼서 숭늉처럼 따뜻한 물에 불려서 좀 풀어지게 하고 당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누룽지가 이거 맛있네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바삭바삭하고 구수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누룽지 향이 나려나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맛만 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다 먹어버렸습니다. 누룽지 막걸리의 시작은 밑술부터입니다. 찹쌀 1kg, 입국 338g, 효모 20g, 물 1.5L입니다. 제가 조만간 사케를 빚어보려고 요즘 균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사용 방법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놨는데, 이게 참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네요. 산도 관리나 작업 공정도 까다롭고 온도 관리도 중요한데 10도 정도로 상당히 저온에서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저온에서 잘 발효가 될 수 있는 효모가 국내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알코올 내성과 발효 온도가 어떤 능력치를 가졌는지 확실히 스펙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케는 주모를 포함해서 4단 담금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 시작하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오래 가기 전에 제가 사케를 꼭 2번 이상 빚어볼 생각인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밑술을 만들었으면 2일 후에 누룽지 덧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밑술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누룽지를 넣어야 하는데, 누룽지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넣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숭늉처럼 만들겠습니다. 조금씩 서너 차례에 걸쳐서 물을 부어줄게요. 처음 계획은 물을 1.5L를 넣으려고 했는데 누룽지가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물을 미친 듯이 흡수합니다. 1L를 추가로 더 부어줬습니다. 집안에 온통 누룽지 향이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옆집 누렁이도 냄새 맡고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던 와이프님도 갑자기 나와서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아, 이거 갑자기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누룽지 온도를 빨리 27도까지는 떨어뜨려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식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도가 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있기는 심심하니 술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면, 무증자 계량 누룩은 생쌀도 당화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사용하는 술로 가장 유명한 곳은 느린마을 막걸리가 있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느린마을 막걸리를 생산하는 배상면주가 회사는 국순당 창립자이고 고 배상면 회장님의 차남 배용호 대표님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가 배상면주가입니다. 과거에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무증자 계량 누룩을 사용해서 술을 빚기 시작했고, 국순당은 현재도 무증자 계량 누룩을 사용해서 술을 빚는 종류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려라는 고구마 소주를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대략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량 누룩을 사용하길래 좀 의아해서 찾다 보니 알게 된 내용인데요. 려를 생산하는 여주명주는 국순당 종속회사로 지분이 50%를 초과해서
국순당, 여주명주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순당이 여주명주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순당의 지배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계량 누룩을 사용하는 점도 국순당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묻어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려를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니 이제 계량 누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술도 같이 잘 넣어서 혼합해 줄게요. 밑술이 잘 만들어져서 느낌이 좋습니다. 발효통에 잘 넣어주고 이제 발효가 되길 기다려주면 됩니다. 현재 온도는 20도 언저리인데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봐가면서 체주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술을 넣고 발효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20도 정도면 발효가 다 되었을 만한 온도입니다. 참고로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막걸리나 약주에 사용되는 효모는 35도 이상 넘어가면 효모가 사멸할 수 있고 30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룽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색도 굉장히 숭늉 같네요. 약주 같은 색감이고 보기만 해도 냄새가 엄청 구수할 것 같습니다. 진짜 구수한 향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알코올 소독을 하면서 먼지나 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했었던 누룽지 향이 나지가 않습니다. 약간 실망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고구마로 소주를 빚을 때에도 발효 후의 냄새를 맡아보면 고구마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기는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약주만 한번 떠서 마셔봐야겠죠? 조심스럽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고 얼마나 알코올이 생성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전문 용어로 알코올 수득률이라고 합니다. 누룽지는 탄수화물이 변형이 되어서 생각보다 알코올 수득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향에서 알코올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잔당은 없을 것 같고요. 산도가 좀 느껴지는 편이고 잔잔하게 곡물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알코올 향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향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마셔보면 맛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먼저 설명드리면 무언가 미끌거리는 질감에 덜 익은 사과를 씹은 듯한 살짝 떫은 맛이 옵니다. 약간 덜 익은 대추를 씹은 듯한 떫은 맛인 것 같기도 하고요.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누룽지 향은 없습니다. 곡물향은 있지만 구수한 향은 없고 산미감이 좀 높은 편이네요. 마시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밑술에 사용한 쌀이꽃과 송천효모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배합이라 밑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덧술에 들어간 누룽지가 아무래도 술을 빚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주를 해서 마시기도 했는데 특별히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누룽지로 술을 빚는 것은 완벽한 실패인 것 같네요. 혹시나 누룽지로 술을 빚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일반 맵쌀이나 찹쌀 고두밥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꽤 기대되는 술을 구입했는데 맛있는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